금요일에 실적 발표에서 쇼크가 나온 달바글로벌, 그래서 오늘은 20%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와중에 DB증권은 30만원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아니 길이 쇼크인데 뭔 목표가가 왜 이렇게 높냐?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분들. 자, 8월 11일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은 한국도 미국도 수수료 무료인 메리츠증권의 슈퍼365 계좌와 함께 하는데요. 길이분들 혹시나 지금 이제 계좌를 확인해 보시면은 혹시나 이제 수수료를 좀 많이 내고 있는 계좌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게 뭐 한 번, 두 번 할 때는 몇백원, 몇천원. 그래서 뭐 큰 돈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 1년 쌓이면 무시 못하거든요. 저 길이 또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고 엄청 충격받아서 바로 바꿨거든요. 길이분들도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오늘의 공부 같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대주주 기준 아직도 안 정했다. 정부에서 어제 주식 양도세 기준을 이야기했으나 결국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눈치 보고 강행할 각까지 보고 있는지 조금 의심이 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와중에 여당에서는 기존 50억 유지합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증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깔끔한 결과 나오길 바라고요. 혹시나 우리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증시 급락이 또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주요 이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주요 이벤트가 많은데요. 일단 오늘부터 내일까지 공모주 4개 청약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삼성증권이 있다면 삼성 스펙은 꼭 필수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3개는 토요일 영상을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CPI가 발표가 됩니다. 금리 인하가 슬슬 다가오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목요일 옵션 만길이 있고 금요일은 미국 옵션 만길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 증시 방향이 위든 아래든 급격히 움직일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광복절입니다. 당연히 휴장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수요일, 이게 좀 커 보이는데요. 대국민 보고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할지 확인이 필요하고, 참고로 대국민 보고 대회가 뭐냐? 국민주권정부의 5년 청사진을 공개하는 자리라고 하며 AI를 필두로 핵심 정책이 등장할 가능성이 나온다고 하네요. 어떠한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 이때까지 했던 얘기 그대로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 소식은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숙박 페스타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 8월 20일 수요일 10시부터 다음주 수요일이죠. 다음주 수요일 10시부터 쿠폰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선착순으로 발급되니까 알람 걸어 두셨다가 쿠폰부터 일단 받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쿠폰을 받은 이후에는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예약과 결제를 완료해야 된다고 하고, 할인되는 금액이 얼마냐? 7만원 이상 숙소는 3만원, 7만원 이하는 2만원, 거의 숙소값의 한 40% 이 정도를 할인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꿀팁이 있습니다. 여행지를 이번에는 특별 재난지역 쪽으로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할인율이 미쳤어요. 7만원 이상일 때 5만원, 7만원 이하일 때는 3만원을 할인을 해준다고 하니까 몇몇 숙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 80%를 할인받는 그러한 효과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꼭 챙겨 드시기 바라고, 참고로 특별 재난 지역은 아래쪽에 적혀 있습니다. 혹은 이 글씨가 작다면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바로 뜨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 E&A 목표가가 높아요. 삼성 E&A 예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죠. 이 주식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올라오는 주식 중 하나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플랜트 전문 기업이죠. 그런데 이 친구 재평가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LNG 플랜트 수주를 했는데 이게 재평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이 LNG 플랜트가 확장성이 높은 사업이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4만원으로 크게 상향했는데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게 될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삼성 E&A 월봉을 보면 아직도 23년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올해가 저점 치고 다시 또 증가하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기울기가 막 이렇게 막 미치도록 올라가는 우리가 좋아하는 막 급등주 그런 느낌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파마 리서치, 포모 리서치다. 파마 리서치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듯 합니다. 이번에 또 실적을 내면서 목표가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의 목표주가를 11% 상향해서 8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2분기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80%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참고로 이 기업은 리쥬란 알고 계시죠? 피부과에서 많이 받는 거. 피부 재생 주사인데 그렇게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차트가 미쳤죠. 또한 내년에는 유럽 리쥬란 그리고 EBD 장비 매출 기대, 하반기 톡신 공장 증설 등의 호재가 있어서 연말쯤이나 아니면 내년쯤에는 목표가 100만원짜리 리포트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실적을 보면은 야 진짜 대단합니다. 이렇게 성장해도 되는 걸까요? 일단 예상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늙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평균 연령이 계속 높아지는 가운데 미용 쪽 이거는 거의 뭐 계속 올라가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달바글로벌 아쉬운 실적이지만 금요일에 실적 발표에서 쇼크가 나온 달바글로벌, 그래서 오늘은 20%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와중에 DB증권은 30만원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아니 길이 쇼크인데 뭔 목표가가 뭐 이렇게 높냐 하고 봤더니 실적을 보면은 해외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매출 비중이 해외가 63%나 되며 작년비 149%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각 국가의 오프라인 매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상승 각도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일단은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가 19%나 하락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하락이 매수기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화 중에 딱 실리콘투 실적 발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도 쇼크가 나타나면서 일단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원전은 내년까지 길게. 오늘 원전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전주는 조선, 방산처럼 길게 보면 좋은 섹터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원전주 오랜만에 다시 올라가서 두산에너 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대통령이 베트남이랑 원전 협력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맞습니다. 이제 베트남은 시작이라는 거죠. 이러한 소식이 앞으로 무궁무진 나타날 수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할 때 사는 게 아니고요. 조정할 때 내가 진짜 좋다고 생각하면은 천천히 줍줍하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리튬 가격이 올라가니 2차전지가 뜬다. 최근 2차전지는 121선 위로 전부 다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거는 뭐 대부분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보유자는 그냥 길게, 그리고 미보유자는 똑같습니다. 조정 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 오른 이유가 뭐냐? 실적이 바닥을 친다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리튬 가격이 오른다는 게 관심이라고 해요. 또한 CATL이 대형 리튬 공장을 3개월 가동 중단 결정, 이런 얘기도 나타나서 리튬 가격이 더 오르겠다. 그러면 2차전지 수익성이 좋아지겠다. 이러한 공식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국은 전기차에 관심이 다시 올라올 것으로 보이며 로봇에 들어가는 2차전지도 분명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죠. 다음입니다.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원해요. 사실 트럼프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건 맞죠. 돈도 다 챙겼고 명예도 다 가졌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마지막 업적작인 노벨 평화상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게임에서 업적을 하나하나 달성하는 사람 같죠. 과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볼턴은 트럼프는 지금 노벨 평화상을 강하게 원한다라고 언급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트럼프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부 다 손을 대려고 하고 있으며 추후 북한도 건들 것을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호응해서 각국 정상들도 노벨 평화상에 추천한다 이러한 말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곧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다음입니다. 트럼프, 푸틴만 보는 게 아니다. 러우 전쟁이 좀 극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알래스카에서 트럼프와 푸틴만 만나는 줄 알았는데 젤렌스키도 초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확률이 크지는 않겠지만요. 백악관에서는 절대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으며 3자 회담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자, 재건주에 관심이 이제 슬슬 올라오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 안 해도 아마도 많은 기름들이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되는 파는 거고요. 사는 게 아닙니다. 다음입니다. 교통범칙금이 인상가. 한국도로공사에서 교통범칙금을 올리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최근 연구 용역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교통범칙금이 30년간 멈춰있는 상황인데 같은 기간 소득, GDP가 2배 넘게 올랐다고 하죠. 자, 기리분들의 의견을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올리는 걸 동의하시냐라고 물어봤더니 60% 정도의 찬성이 나왔고요. 저도 뭐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냥 건마다 올리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누적으로 올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뭐 지금이랑 비슷한 수준이지만 누구나 또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같은 행위를 여러 번 하면은 당연히 실수가 아니겠죠. 그때는 더 큰 벌금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입니다. 로봇이 옵니다. 별표 5개. 혹시 로봇을 테마주로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혹시나 그렇다면 오늘 꼭 로봇의 미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로봇이 난리라고 하죠. 지난번에는 로봇 마라톤 대회를 하더니 이번 주에는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체육 대회를 연다고 하죠. 아, 진짜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진심이다 보니까 작년에 중국이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가 29만 대로 글로벌 절반 수준을 달성했으며 이는 또 전년비 5%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전부 다 감소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중국이 로봇 쪽에서 치고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2020년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곧 로봇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믿는 편이며, 그렇다면 앞으로 엄청나게 급등할 만한 주식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미리미리 공부할 필요가 당연히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ETF를 제가 봤는데요. 이러한 ETF가 있더라고요.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 요것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코시국 때 타차전이라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그게 있었거든요. 그게 진짜 미친듯이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이번 타자가 이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 요것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국 증시가 앞으로 1, 2년간 더 좋을 것 같고 로봇도 좋다 보니까 이거는 뭐 금상첨화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 싶다 이러한 라이즈 AIN 로봇 요 ETF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15%는 미국 정부 거. 최근 엔비디아가 다시 중국에 칩을 수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어떻게 가능했나 봤더니 트럼프가 챙길 건 챙겼습니다. 중국 내 H20 수입 가운데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결정. 미국에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도 MI308 칩 수익을 정부에 납부한다고 하니까 트럼프는 뭐 글로벌 상대로 장사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 상대로도 장사를 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생물보안법 다시 시작합니다. 작년에 한참 나왔다가 상원에서 실패한 생물보안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화되었다는 소식. 참고로 생물보안법은 매우 심플한데요. 그냥 중국 바이오를 견제하는 거고, 우려 바이오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가로치고 중국 기업 가로 닫고 그거를 정부가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뭐 삼바, 셀트 그리고 뭐 다른 관련주들이 있었는데 최근 바이오가 좀 상황이 안 좋죠.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이소몰 인기. 중국 유통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한국을 공략하기 시작. 그러니까 테무와 알리 등이 막 공략하면서 다이소에서도 온라인 쇼핑몰을 대항마로 내세웠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다이소몰의 7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무려 320만 명으로 작년 대비 60% 넘게 성장했다고 하고요. 물론 알리나 테무를 이용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지만 성장률로 봤을 때는 다이소가 압도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알리 테무보다는 다이소가 조금 더 믿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알리 테무는 안 쓰는 것 같고 다이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소몰에서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뒤 매장 픽업도 있고 퀵으로 배송해주는 오늘 배송도 있고 주말에도 배송하는 휴일 도착 여러 서비스가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다이소를 들려야 되는데 이제 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